굿TV가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유 콘서트를 오는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한국 이민사 중 가장 큰 이슈로 회자되는 이철수 사건과 구명운동의 전모를 다룬 영화 프리 철수리가 이달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오는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명령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사실상 해산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가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4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신사옥이 마련된 만큼 더 단단한 미디어 선교 사역의 기틀 마련에 초점을 두고 방송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방송은 어려운 방송 제작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후원에 힘써준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생방송 첫날의 모습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굿TV가 매년 10월 4일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후원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첫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5번째 후원 방송이 되는 올해 특별 생방송은 굿TV가 미디어 선교센터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준 시청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송 출연진들은 열악한 제작 환경을 이겨낸 굿TV가 앞으로도 복음 전파를 위해 미디어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굿TV의 그동안 행적 또 전 임직원들의 소망,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길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서 그 감동, 설렘을 얻어가지고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굿TV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돌파하고 전진하고 열방을 삼는 굿TV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미디어 선교센터의 마련은 굿TV에겐 콘텐츠 확대를 넘어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성도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사역의 진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고난과 역경에 처한 성도들을 후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특별 방송에는 그동안 굿TV의 중보기도 프로그램 출연자와 천사 후원 프로젝트 수혜를 받은 사연자들이 나와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생방송 현장에 방문한 후원자들은 굿TV의 사역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미디어 사역의 확장을 위해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굿TV가 또 이렇게 여러 사람 하나님의 기도로 저렇게 성장해서 사업까지 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돼야 되겠고 이 복음의 방송을 전도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나가 전도가 되게 우리들이 협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를 기도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치료, 회복,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어지는 성도들의 후원에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마음이 담긴 편지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사랑을 나눈 특별 후원 생방송은 4일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토요일까지 4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후원 방송을 시청하며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생방송 기간 중 굿TV를 방문해 소중한 후원으로 새사옥 주춧돌 쌓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진정한 자유를 외쳤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고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 자유 콘서트가 열렸었는데요. 첫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오는 14일 두 번째 공연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을 가득 메운 만 명의 청년들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지난해 전국 청년연합 바로 서다가 개최한 제1회 자유 콘서트 현장입니다. 2030 세대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난 2021년 출범한 전청년은 청년들의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청년들을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세우는 청년 시민단체입니다.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청년들과 시대적인 사명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첫 자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등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이 너무 많이 제정되고 있는 걸 보면서 2030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헬조선 막 이러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희망이 있다.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러한 무브먼트를 문화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지난해 성공적으로 콘서트 시작을 알린 전청현은 오는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한 번의 자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Choose Good, 희망을 잃고 각종 중독에 빠져 방황하는 청년들이 선한 선택,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꿈을 꾸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3포세대에서 5포세대로 어느새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은 청년들은 각종 중독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거부하는 선택,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들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기관인 경기도 다르크와 국제교도협회 한국지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전청현과 함께 마약 중독의 예방과 치유,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토크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또 향후 청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해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캄선교회가 운영하는 청년 헤리티지 사진전은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온 역사적인 유산을 이미지를 통해 청년들과 공유합니다. 또 청년 취업을 돕는 취업준비관, 진로상담관 등이 운영되며 여러 아티스트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1973년 미국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 남자. 목격자들의 엉터리 증언으로 억울하게 종신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2세 이철수 씨를 아십니까? 무죄로 판결나고 석방되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이 씨의 삶과 또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펼쳤던 구명운동의 전모를 담은 영화 프리 철수리가 국내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Yip Yi Tak was gunned down execution style in front of hundreds of terrified witnesses. I didn't know nothing about any murder. And I saw that Asian guy fired the first shot. 싸늘한 총격 소리. 1973년 6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깽단인 이비택이 총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5일 후 한 동양인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됩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리, 21살의 한인 이민자입니다. 동양인을 구분할 수 없는 백인 목격자들의 엉터리 증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철수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시 이 씨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인 이민사회와 종교계 그리고 모국에까지 그의 재심을 요구하는 구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이민사 중 가장 큰 이슈인 이철수 사건과 구명운동의 전모를 다룬 영화 프리철수리입니다. 개봉을 앞두고 열린 기독언론 간담회에서 당시 이철수 구명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문우 장로는 그때를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교회 여성연합회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재판장 이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는 탄원서를 보냈어요. 철수에게 그런 격려의 편지도 보내고 철수 안내서를 3,000부 만들어가지고 이 장로는 석방 직후 이철수가 보내온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구명운동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문우 장로는 이철수 구명운동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구명운동이 아닌 연합을 가져다준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교단이 있고 종교도 여러 종교인데 이철수 구명운동에서만은 하나가 됐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마음이 하나였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소수민족도 다 모였다. 영화 배급사 커넥트 픽처스는 1977년 7월 17일 이철수의 첫 재판을 마친 직후 변호인단과 유재건 구명위원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구티비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미국 변호사였던 유재건 장로의 변호와 구명위원회의 헌신으로 이철수는 결국 1983년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명 운동을 통해 20만 불이라는 거액이 모금된 건 큰 화제였습니다.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이 시대의 수많은 철수를 위해 이 영화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기독교 운동이었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철수 씨가 8월 15일 광복절에 가장 흔한 이름 철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철수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불운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은 영웅의 이야기, 영화 프리철수리는 10월 18일 전국 상영관에서 개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오는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올해 분단 70년을 맞아 갈등과 분열의 사회 속 민족 화해를 염원하며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엔데믹 이후 진행되는 만큼 20여 개국 100여 명에 달하는 외교 사절단들과 국내외 국가 지도자 및 기독교계 인사 9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설교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축도에는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가 나서며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화합, 저출산 극복 등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경제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듯이 55회 국가조창기도회도 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도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는 1966년 시작해 매년 민족화해와 국가발전, 세계평화 등의 기도 제목을 두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여부를 논의 중이던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과 NHK 방송을 통해 질문권 행사와 피해자 증언을 수집한 결과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소관부처인 문화청은 오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통일교는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영감상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일본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과 관련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세 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성보호제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노동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바둑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연속 금메달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진서, 신민준, 박정환, 김명훈, 변상일 9단으로 구성된 남자 바둑 대표팀은 3일 바둑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을 4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자 바둑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1대2로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여자양궁은 리커브 개인전 금메달과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막내 임시연은 개인전 준결승에서
중국의 리자만을 물리치고 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이어 안산이 중국의 하이리간을 제압해 금메달 경쟁을 집안잔치로 이끌었습니다. 두 선수는 7일 오전 11시 50분 금메달을 놓고 격돌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처벌법에 위헌 결정을 한 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자제 요청이 사라졌습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차단할 족쇄가 풀리게 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빌미가 늘어난 것입니다.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가 지난달 26일 남북관계 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통일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위헌 결정 전에는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헌재 결정 후 언론의 질의에는 기존의 자제 요청이 없어지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 검토와 민간과 소통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순위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적 대립과 혼란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간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해임안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메카시 의장이 예산 삭감 주장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며 결의안 추진에 나섰고 메카시 전 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초유의 해임 사태로 인해 공화당은 물론 하원 전체가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찰나의 빛을 만들어내는 실험 방법을 고안해낸 과학자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루어스, 안 윌리에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3일 물질의 전자역학 연구를 위한 아토초 펄스광을 생성하는 실험 방법과 관련한 공로로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3명은 인류에게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세계를 탐사할 새로운 도구를 건네준 실험들을 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가 움직이거나 에너지량이 변화하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극도로 짧은 파장을 지닌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보임으로써 20세기 연구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전력 및 유류 공급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 아바나와 시골 마을에선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현지 시간 3일 어제 발전 용량 부족으로 전력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다며 당분간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유류 부족 문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첫 번째 영주권자인 정호영 감독은 주유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주유소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전력 부족 현상을 미리 경고하며 국민들의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2021년과 지난해 전력 부족과 경제난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 위치한 호화 쇼핑몰에서 현지 시간 3일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시안 파라곤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조사 결과 소년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일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총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년 10월 6일 전직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4명과 성인 1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0년 2월에도 전직 육군 장교가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29명이 숨졌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비교적 맑고 선선했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쩍 쌀쌀해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0도, 광주 19도,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오는 23일까지 7,800톤 분량을 바다에 처분할 예정인데요. 처음 방류하기로 했을 당시보단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계속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겠지만 계획대로 절차가 지속되고 있는지 감시와 통제 장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미자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TV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